결국 능력을 키워야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능력을 키우려면 내가 권유하는 바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낮에 일을 하게 될 때 느끼는 피곤함이나 체력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나는 육체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혹사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한계가 분명 있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두뇌의 활동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고 나는 믿는다. 휴식 삼아 영화를 보건 음악을 듣건 뭘 하건 간에 두뇌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 이상 두뇌는 계속 활동한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눈동자가 움직이고 뇌파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 두뇌는 수면 중에도 완전히 쉬고 있는 것은 아닌 듯 싶다. 내가 피토하듯 하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정신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뜻이다. 내가 20대부터 40대 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뭔가를 읽고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신체 리듬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한참 일하였던 시기에는 취미 생활을 위해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 그 다음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밤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원들은 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마셔대는 사람들,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출근하는 사람들, 일요일에 등산이니 뭐니 하면서 몸을 극도로 사용한 뒤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육체의 리듬을 깨는 일은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에 할 것을 권유한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다가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그 노력의 결과가 즉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기쁨을 즉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학생의 경우 죽어라고 공부한 결과 몇 개월 후 치른 시험에서 성적이 쑥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이 나서 누가 뭐라건 간에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달음도 얻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에 변화가 없었다면 노력할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서 소화가 안 된다느니 등등 갖가지 질병을 달고 다니게 된다. 사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비슷하다. 몇 개월 열심히 해봐도 수입이 즉각 느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가시적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으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실증만 느끼게 된다. 쉬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가시적 결과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할 주체는 타인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아니다. 왜 상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고 하는가? 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 진짜이다. 새겨들어라. 훌륭한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그림이 마음이 들 때까지 붓을 놓지 않는 법이다. 당신 역시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스스로 흡족할 때까지 그렇게 해라. 스스로 얻게 되는 뿌듯함, 내가 여기까지 알게 되었구나 하는 벅찬 기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둘째, 쉬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보라. 당신이 허약 체질이라도 재밌는 컴퓨터 게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이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느끼는 데다가 육체적 에너지의 손실이 크지 않고 두뇌를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이 아닌 일에서 자꾸 쉬고 싶어지는 이유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이 비비 꼬이고 실증이 날 때는 자기가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에 재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라. 문제는 그 시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미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나는 보상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돈다.
가속도가 붙기까지는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노력을 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일도 물론 있다. 미련하게 무조건 한 우물을 파지는 말라는 말이다. 넷째, 긴장감을 잃지 말아라. 긴장감이 있다면 싫은 것을 오랫동안 억지로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식사도 제때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병사들이 건강을 해쳐 죽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 아니면 죽는다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틈이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알 것이다. 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점호 시간에는 정신이 바짝 든다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은 당신 정신 상태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육체의 건강을 우선으로 친다고? 아무도 안 말린다. 그러나 그 튼튼한 몸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몸뚱아리의 존재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 왕검 스토리는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이 되고 싶은 호랑이와 곰이 환웅에게 찾아가 소원을 빌었는데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어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100일 챌린지에서 호랑이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 중간에 뛰쳐나가 버리고 곰은 챌린지에 성공해서 결국 사람, 여자가 되고 그가 환웅과 낳은 아들이 단군 왕검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노력과 성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곰이 인간이 되기 위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어야 했듯이 우리도 일생에 한 번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려면 한 번쯤은 한 가지에 미친 듯이 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시험, 다이어트, 사업, 정말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초반에는 일상에서 자신을 단절시켜 놓고 동굴에 들어가서 진짜 한 가지에만 몰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100일이라는 절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 30일 정도, 한 50일 정도 노력하고는 에이,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원래 짐승으로 살아갈 팔자지. 인간이 될 녀석들은 원래 정해져 있거나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포기해버립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99일까지만 채우고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경우겠죠.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려면 정확히 100도가 돼야 하듯이 일정 수준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삽질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몸짱이 안 되더라도 매일 하루에 펴기펴기 30개씩 일주일 동안 쭉 해보는 것도 좋고요. 당장 파워 블로거가 아니더라도 블로그에 글 10개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감이란 남들이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진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반복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 수가 300명도 채 안 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200명도 안 됐거든요. 1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길 거라고 믿고 그냥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습관 한 가지를 정해서 1년 내내 꾸준히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